자, 먼저 우리가 이제 화석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생물, 동물이나 식물의 유해나 자, 흔적. 그래서 우리가 흔적도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공룡 발자국, 화석, 이런 것들. 그래서 흔적과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화석화돼가지고 하는데 이 화석은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된다? 퇴적암에서 발견이 된다. 자, 퇴적은 어떤 그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쌓여가지고서 압력을 받고 그래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퇴적암이야. 그러니까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유해들이 이제 어떻게 돼? 그 퇴적 지층에 쌓이게 되면 이제 그 들어가면 이제 그 위에서 쌓여서 얘네들이 압력을 받게 되니까 그 어떤 그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지각 변동을 겪지 않는 이상은 그 형태가 또는 흔적이 유지가 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한다.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화석이라는 것이 무조건 모두 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화석이 만들어지게 한 조건은 일단은 개체수가 많아야 돼. 왜냐면 이제 그 많은 개체 중에서 화석이 될 수 있는 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개체수가 화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야 화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딱한 부분, 껍데기라든가, 자, 뼈 등이 있어야 그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돼? 그 자체를 유지하니까, 그치? 만약 딱딱한 부분이 없으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빠르게 매몰이 돼야 된다. 빠르게 퇴적 지층에 매몰이 돼야 돼. 왜? 느리게 매몰되면 미생물에 의한 분해 작용이나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이제 뭐 동물이나 얘네들에 의해서 이제 훼손이 될 거란 말이야. 그 사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매몰돼야 된다. 즉 어떻게? 빠르게 매몰이 되면서 열을 받아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화석의 생성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화석을 이제 보통 이제 크게 표준 화석하고 시상 화석으로 구분할 거야. 자, 표준, 시상. 그럼 표준 화석은 뭐냐? 바로 그 지층에, 그 화석이 들어있는 지층에 자, 생성된 시대. 정확히 말하면 무슨 시대야? 지질 시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준 화석이다. 지질 시대. 그래서 생성된 지질 시대. 그럼 시상 화석은 뭐냐? 바로 그 화석이 생성이 됐을 때 생성 당시의 여러 가지 환경, 기후라든가 자, 이러한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시상 화석이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돼야겠지. 그러면 표준 화석이라는 거는 지질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표준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특정한 지질 시대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고생대 지층에서 어떤 화석이 발견됐어. 근데 얘가 이 화석이 중생대 지층에도 발견했단 말이야. 그럼 이 화석 가지고서 얘가 고생대 지층인지 중생대 지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화석이 되려면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된다. 즉 특정 지질 시대에서 자, 생존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지? 특정 지질 시대에서만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자, 그러니까 그 종이 나오고 나서 번성이 되고 멸종이 된 그 기간, 멸종이 되기까지 기간.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그러니까 고생대만 살아야 되고 중생대에서만 살아야 되고 신생대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 고생대 그 짧은 그 기간 동안만 생존해야 되고 중생대 그 기간에서만 생존돼야 돼. 근데 고생대 생명체가 현재까지 살고 있어. 그럼 생존기가 더럽게 길잖아. 그럼 그 화석 가지고서 얘가 어느 시대, 지질 시대에서 자, 이 지층이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특정 지질 시대에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중생대 지층이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야. 전 세계에도 중생대 지층이 있단 말이야. 그럼 땅을 팠더니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왔어. 암모나이트가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암모나이트 발견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공룡 화석은 발견이 되는데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이 안 됐어요. 중생대 때. 왜 그럴까?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잘 기억해봐. 우리가 표준 화석이나 시성 화석을 했을 때 이 화석을 이루는 생명이 수생, 즉 바다 해양 생명체의 화석이냐, 육지, 지상 생명체, 육상 생명체 화석이냐, 그치? 그러면 공룡은 육상 생명체거든. 암모나이트는 해양 생명체거든. 근데 중생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안 됐대요. 그러면 뭐야? 중생대 때 우리나라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던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줘야 돼. 하지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렇잖아. 유럽이든 남미든 남아프리카든 그렇잖아. 시베리아든 남극이든 자, 그 중생대 지층은 거기 다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 중생대 지층에서만 생존하는 생명체들은 어느 곳에서는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즉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 그래서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분포 면적이 넓고 길고 생존 기간은 짧은 요 지점이 바로 뭐예요? 표준 화석에 해당이 돼. 표준 화석. 알지? 자, 그다음 시성 화석은 환경을 알아야 되잖아. 생성달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산호초의 화석이 지층에 발견이 됐어. 그럼 우리는 그 산호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현재 산호초가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때도 같은 환경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야. 알지? 자, 그래서 이 시성 화석 같은 경우는 현재의 환경은 과거의 환경과 그 생명체, 자, 예를 들어서 생물종이 있다면 그 생물종이 현재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과거에도 같은 환경에서도 그 생물종이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산호가 현재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온난한 바다에서 산호가 있다면 과거에 산호초 화석을 지층해서 봤다면 얘는 과거에 어떻게 돼? 얕고 따뜻하고 온난한 바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바로 시상 화석은 이거야. 그러면 과거의 환경은 현재 환경과 같다는 거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얘는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리고 산호초는 얕고 따뜻한 바닷가에만 살아야 돼. 산호초가 그치 뭐 에베레스트 산 여기서 발견돼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포하는 지역은 굉장히 좁아야 돼. 협소해야 돼. 그래서 분포 면적은 굉장히 좁다. 그러니까 분포 면적은 좁은 반면 생존 기간이 길어.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시상 화석이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어떤 건지 알았다면 우리 이제 표준 화석 몇 가지 종류를 좀 알아야 되겠지. 성캄브리아기에서는 화석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자, 화석이 거의 없어요. 맞지? 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자, 화석이 거의 없어요. 발견되는 화석이. 그치?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화석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없거나 적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뼈라든가 껍데기를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6억 년, 7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고, 자,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가 나타나면 이 단세포는 화석이 될 수가 없거든.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광합성한 세균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생식물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데 거기에는 딱딱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자, 화석이 될 수 있는 그 생성 조건을 만족하는 생명체가 매우 적었다. 자, 또. 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없을까? 화석의 생성 조건을 만족하는 생명체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랬잖아. 성캄브리아 시대. 지금 또 37억 년, 8억 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동안 지금 우리가 화석은 지금 발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약 화석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뭘 받았을 거야?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란 얘기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요,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조류의 덩어리 잎합체들,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제 바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표준 화석으로 이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남조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은 고, 삼, 필, 각, 그리고 푸줄리나. 이제 푸줄리나 또는 이 푸줄리나를 뭐라고 그래? 방추층. 그치? 그래서 고, 삼, 필, 각, 푸. 고, 삼, 필, 각, 푸. 자, 다음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은 공룡, 암모나이트, 이제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은 신매화, 매머드, 화폐서.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화석을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동글뱅이 치는 거 잘 봐. 자, 얘가 뭡니까? 육상 생명체의 표준 화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해양 생명체. 아니, 그러니까 땅 팠더니 갑조 화석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이 지층은 뭐야? 그 당시 바다였단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거지. 그래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동시에 같은 지층에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발견될 수는 없다. 왜? 공룡은 육상 생명체고 암모나이트는 해양 생명체잖아. 아니 그곳이 그 당시에 이게 바다 아니면 육지였는데 어떻게 이 둘이 동시에 같이 발견이 될 거냐라는 거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도 문제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되게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놓쳐요. 그러니까 이거 자, 꼭 신경 써주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고사리 지금도 있잖아요. 고사리. 그래서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햇볕이 덜 드는 곳. 자, 참나무. 자, 온대나 열대 지역에서 많이 분포됐으니까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 자,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조개도 얕은 바다나 갯벌. 자, 이러한 것들. 그럼 이거는 현재 있는 생물체고 과거에도 똑같은 생물체가 있으니까 현재 환경과 과거의 환경은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환경을 통해서 그 과거의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유추하는 거야. 알 수가 있다. 바로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이라는 거, 그때 이제 표준 화석, 시성 화석 구분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시고, 요 그래프 문제 나오니까. 근데 이제 헷갈리라고 X축이 면적, Y축이 기간인데, 생분인데, 이걸 X, Y축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런 것도 놓치지 마. 이제,
자, 이게 이제 화석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는 화석하고 지질시대가 뭐냐? 자,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 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꽤 돼요. 꽤 돼. 자, 먼저, 지층이 만들어진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뭘 가지고? 표준 화석. 고생되네, 중생되네, 신생되네. 이제 그래서 지층의 생성 시기고요. 자, 생성 당시의 환경. 자, 시상 화석. 그치? 시상 화석을 통해서 산호가 발견됐네. 야, 이거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고사리면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 과거 대륙의 분포와 이동이야. 그리고 과거 수륙 분포를 통해서 요 두 개 알 수가 있어. 자, 뭐냐면은, 자,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판게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대륙들이, 그래서 판게아 고생대 이전에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생대가 되고, 자, 여기가 중생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신생대가 되면서, 자, 이게 이제 분리가 되겠지. 대륙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자, 요렇게 아시아,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호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됐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생대야. 그럼,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내가 그랬잖아. 이게 이제 어떤 대륙의 분포가 주어졌을 때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질 거다. 근데 이것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 구분 안 하고 그냥 가나다, 뭐 ABC 막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일단은 대륙이 하나로 뭉친 거는 중생대고, 알지? 그러면 이제 이게 벌어졌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뭘 판단하냐? 신생대의 대륙 분포는 현재 분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분포됐을 때 그 대륙의 모양이 현재하고 비슷하면, 여기 뭐야,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아시아네, 여기 이제 태평양이고,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가 이제 호주, 막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 현재랑 거의 비슷하니까 신생대구나. 그러면 현재하고 다른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고생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을 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이건데, 이게 바로 현재 대륙 분포라고 생각해봐. 떨어져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서로 붙여봐요. 붙였더니 겹치더라는 거야. 일치하더라는 거야. 해안선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얘네들의 해안선을 붙이니까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럼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하나였다가 어떻게 돼?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자, 일치한다는 얘기는 하나였다 떨어지니까, 대륙이 이동했구나.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던 백예너가 바로 요 해안선 위치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자, 여기 판게아, 하나의 초거대 대륙, 초대륙이었다면, 자, 이 생물종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대륙이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생물종이 이동하면서, 자, 어떻게 돼요? 곳곳에서 생물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호주에 있는 어떤 화석을 봤더니, 여기에 있는 동물의 화석하고, 여기에 있는 동물의 화석하고, 여기에 있는 동물의 화석이, 같은 동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동물의 화석이, 같은 동물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얘가 바다 건너 갔을 리는 없을 거고. 그치? 그건 뭐야? 처음에는 하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하다가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별도로 독립됐어. 분리돼서 살고 있었구나.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떻게 돼? 그
화석의 분포를 통해서 자, 백에 넣는 대륙이 붙었다가 이동하는 떨어지는 대륙 이동소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대륙의 분포와 이동, 수륙 분포 이걸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자, 메소사우루스, 뭐 글로소프라스,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서 발견되고 발견된단 말이지. 그 발견되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따로따로지만 얘네를 합쳤을 때 보니까 합쳤을 때 발견된 지역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은 뭐야? 이동 경로도 되는 거야. 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 경로를 갖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즉, 동일한 생물종이 있는데 그 생물종들의 화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연대순이 있겠지. 그래서 지층의 연대순으로 그 동일 생물종의 화석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조금씩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진화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과거 생물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층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층을 이제 그 지층을 비교했을 때 이제 요 순서를 비교할 거거든.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자, 이렇게 지층이 있답니다. 자, A, B, C, D.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 되겠지. 그래서 지층의 나이는 A가 가장 오래됐고 B, C, D 요 순서예요. 이걸 우리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그래. 지층 누중의 법칙.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을 거야.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지층이 이렇게 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 습곡이라고 그래, 습곡. 그래서 이제 습곡이 되면서, 자, 요렇게 이제 침식이 돼버려. 자, 침식이 돼버려. 그래서 침식이 된 다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식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요 침식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어떻게 퇴적이 없고, 그치? 퇴적이 없다는 얘기고, 자, 침식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떻게 돼? 요게 또 지층이 막 생겨버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 침식된 요 면 있지? 요 면을 통해서 이 면을 기준으로 자, 침식이 된다면 퇴적이 되는 이 과정까지는 어떻게 되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위와 아래의 지층은 오랜 시간 간격을 나타낼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요 침식된 요 침식면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얘를 부정합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층을 비교할 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할 거나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알지? 자 그다음에 자 어느 지역을 봤는데 지층이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는 이걸 정합이라고 그래. 정합. 근데 이건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고 자 어떤 지층을 봤더니 야 이게 지층이 막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심각하게 받았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심각하게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 자,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요렇게 돼 있어.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삼엽층이 발견이 돼요. 알지?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저 지금 여기가 제일 아래층이니까 그렇잖아. 자, 아래층이니까, 이거 3호층 말고 다른 걸로 가자. 자, 여기가 맨 아래쪽이니까 여기가 우리 A, B, C, D 이렇게 가보자 말이야. 그럼 지층 누적이 하게 되면은 아래층이니까 A, B, C, D 요 순서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자, 요 B에서, 자, 필석이 발견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지층의 생성 순서는 A하고 B 누가 먼저 생성이 된 거야?
B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야. B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A가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맨 아래쪽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 아니라, 그치? 그 위에는 얘가 오래된 지층이지. 그럼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지층이 역전이 됐다로 얘기할 거야. 지층의 역전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할 때 우리가 요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비교할 수가 있다. 이해됐니?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에서 지층의 비교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잘 정리해야 돼. 자, 됐지? 그래서 자, 우리 화석이란 거, 아, 이런 거구나. 이제 화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뭐냐, 관입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태저감이 누적이 됐잖아. 지층이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그 있잖아, 마그마가 식으면은 화성암이 되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E가 요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요 E는 화성암이야. 화성암.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됐대요. 화성암이. 그래서 화성암이, 자, 요렇게 존재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순서는, 자, 요렇게 이제 요거 지울게. 그럼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생기고, 그 다음 B 생기고, C 생기고, D가 아니라, 자, 왜냐면은 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곳이거든? 그러면 B, C를 마그마가 뚫고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자, E가 되고, 그 다음 D가 되는 거. 그 위에 다시 D가 쌓였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관입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거야.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원에서 좀 더 들어가요. 자, 요 주변에 요렇게 해가지고서,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여기서, 자, F예요. 그럼 요 F를 우리는 뭐냐면은 변성암이라고 그래, 변성암. 그럼 변성암은 뭐냐? 자, 요거 마그마가 들어오잖아. 그 마그마에 의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요 기존의 화성암이나 요 태저암이 성질이 바뀔 거야. 변성암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그마 화성암이 생긴 다음에 변성암이 생기겠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E가 아니라 F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사 원리라고 하는데, 지사의 법칙. 자, 어쨌든 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합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러니까 정합이란 거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퇴적이 된 건데, 부정합은 그 사이에 퇴적면과 퇴적면 사이에 오랜 시간 간격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시간 간격을 나타나서 불규칙하게 생긴 면을 이제 우리가 부정합 면이라고 그래. 알겠지? 자, 이제 지질시대 보자. 지질시대. 우리가 이제 요 지질시대 하게 되면은, 지구는 지금부터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현재 나이는요, 46억 년이죠. 그래서 지구가 생겼을 때 46억 년부터 이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이제 신생대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현재까지가 신생대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질시대라고 그래. 지질시대. 근데 정확하게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뭐야? 마그마의 바다였기 때문에 지각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질시대를 어디부터 시작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 지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자,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그냥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한다. 맞지? 지질시대고. 자, 그랬을 때 여기 고생대 기준으로, 자, 고생대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대 안에는 여러 가지 기가 있습니다. 기. 그래서 요 고생대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캄브리아 기라는 것이 있어. 캄브리아 기. 알겠지? 그러면 요 고생대일 때 처음에 캄브리아가 있으니까 요 앞 시대는 뭐야? 캄브리아 기 앞쪽,
앞선자 써서 우리가 선행한다고 할 때 선은 앞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캄브리아기에 앞섰어. 캄브리아기 앞서 있는 시대. 그래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해.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해. 그래서 되게 길어요. 자, 5.4 외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생대. 그래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5.4에서 2.5.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자리까지 가지 말자. 5.4에서 2.5. 여기가 바로 고생대. 고생대 기간. 그러면 2.5부터 0.66, 0.67, 그러니까 6,600만 년 또는 6,700만 년까지는 중생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생대.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미리 갈게요. 이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알지? 그러니까 약 한 36에서 37억 년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대략 한 10억 년쯤 지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타나게 돼. 광합성 세균. 그렇지?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나타나고, 자, 이때 이제 요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 가기 전에 여기가 해양 생명체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해양 생명체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요 캄브리아기 고생대, 자, 여기서 이제 성캄브리아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캄브리아기에서, 자, 해양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그래. 캄브리아기 대폭발.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생대. 자, 여기 좀 이렇게 표시할게. 자, 이쯤에서, 자, 이쯤에서, 자, 최초의 척추 동물이 나와. 이게 바로 뭐다? 어류다. 갑주어. 알지? 갑주어. 자,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요 말에는, 자, 어떻게 되니? 파충류가 나오게 되죠. 파충류. 알지? 자, 그리고 파충류 한 다음에 뭐가? 자, 파충류하고 그 다음 이제 뭐니? 중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이 뭐야? 거시식물. 출현하게 된단 말이야.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중생대 때, 자, 여기에서 뭐야? 포유류 그리고 속시식물이 출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세 성캄브리아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자, O2가 많아지고요. 대기 중에 오존이 많아집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자, 육상 생명체가 요때 이제 고생대 중엽에, 자, 어떻게 돼요? 양서류, 양치식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있잖아. 양치식물이 먼저야. 양치식물. 그래서 양치식물, 양서류가 이제 육상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렇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 좀 해두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을 할 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생물계의 큰 변화입니다. 생물계의 큰 변화. 알지?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화, 그래서 그 큰 변화는 보통 뭐야? 뭐랑 같이 하냐면 대멸종하고 많이 같이 해요. 대멸종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거고, 그 다음 이제 대규모의 지각변동. 대규모의 지각변동.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준화석 보면 알겠지? 표준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냥 대규모의 지각변동. 그래서 우리 부정합,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합은 부정합면을 중심으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생긴다. 시간 간격이 생긴다. 그래서 그 부정합을 중심으로 이 지질시대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부정합 같은 지각변동,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화석 같은 어떤 생물종의 변화, 생물계 큰 변화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하고요. 자, 요거 46, 5.4, 2.5, 0.6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거를 우리 지질시대를 1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는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또는 요 지질시대 요 길이를 하루 24시간이라고 놨을 때 그럼 여기는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신생대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게 밤 몇 시 몇 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물어봐. 하루 그렇지 24시간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는 요거를 1시간으로 놨을 때 그러면 여기는 몇 분 몇 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전체가 46억 년이고요. 그래서 나는 요 시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46 빼기 5.4가 되겠죠. 그렇지? 자,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 비율에다가 자, 뭐 하루면은 여기 24를 요 비율로 쪼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지? 뒤에 아마 한두 문제는 있어. 요 문제.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을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각 지질시대에서의 환경, 그리고 그 생물, 자, 보면,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는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해. 모든 지질시대는 대부분이 기온은 온화했다. 알지? 온화하고 따뜻했다. 온화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가끔씩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빙하기야, 빙하기. 알겠지? 그런데 지질시대에서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는 곳이 없는 시대가 뭐다? 얘들아. 지질시대에서 빙하기가 없는 시대. 유일하게. 중생대.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빙하기가 없어도요,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온난했어. 모두 지질시대는. 그래서 성캄브리아는 대체로 온난. 자, 말기에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 자, 이거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래된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서의 수륙 분포라든가 자, 이런 것도 어떤 생명체에 대한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이게 어려워요. 오래된 시기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지각변동 더럽게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화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수륙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알지? 자, 이 성캄브리아에서는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맞지? 약 36억에서 37억 년 전에. 자, 하지만 원시 지구는 공기 중에 O2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O2가 없었기 때문에, 자, O2가 없었기 때문에, 자, 무산소 호흡을 하고요. 맞지? 자, O2가 없다 보니까, 자, 오존층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유해 자외선에 의해서 때문에 자, 얘네들은 오로지 어디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해양 생명체만 존재합니다. 됐지? 그래서 해양 생명체만 존재해요. 자, 그러다가 남세균. 자, 우리가 남세균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부르니? 시아노 박테리아 또는 시아노박토라고 그래요. 남세균 또는 남조류라고 하는데, 자, 이게 광합성하는 최초의 광합성 세균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요. 산소는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남세균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는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남세균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바닷속에 산소가 많아져. 자, 산소가 많아지니까 이때는 생명체한테 일 때는 땡큐일까? 구실까? 배들까? 자, 남세균이 나타났어. 그럼 그 당시 나타났을 때 나타나면서 바닷속에 산소의 농도가 많아져. 그러면 그때 해양 생명체한테 있어서는, 해양 생물체들한테 있어서는 이 남세균이 만든 산소는 땡큐일까요? 그러니까 굿이 될까요? 배드가 될까요? 배드예요, 배드. 배드. 왜냐하면 산소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산소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그 산소 때문에 이게 연소와 같은 것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소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굉장히 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죽었단 말이야. 멸종이 됐어. 알지? 근데 우리는 거기를 대멸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왜냐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추측할 뿐이야, 추측. 자, 무산소, 그래서 있잖아, 이거야. 무산소 호흡하는 세균들한테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얘네들 다 죽어요. 알겠지? 얘네들 다 죽어. 진짜로 다 죽어. 그래서 무산소 호흡하는 세균한테 산소를 공급하면 얘네들 다 죽어.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산소의 독성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무산소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아노박테처럼 자, 이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 적응하는 생명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산소를 통해서 어떻게 돼?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 그럼 그 많은, 자, 더 많이 생성된 에너지 가지고서 뭐를 하냐? 다세포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다세포 생명체가. 다세포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자, 생명체는요, 환경에 살아남고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명체 구조는 복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능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고 다양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해야 되니까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 생명체가 돼야 돼. 근데 세포의 수가 많으면 그 많은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근데 무산소 호흡일 때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다세포 생명체를 못 만든단 말이야. 알지? 근데 산소가 나오면서 유산소 호흡하게 되니까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게 돼.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세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구의 생태계, 생명을 확 뒤바꾼 역사적인 거야. 만약 이게 없었으면요,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칸부리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석을 얘기할 때 자, 남세균이 모여가지고서 이룬 흔적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꼭 외워야겠지? 남세균이 모여서 이룬 흔적들. 그래서 남세균의 점액에 의해서, 그러니까 점액은 끈적끈적한 거야. 그래서 모래알들이 탄산칼슘하고 뭉쳐져서 이룬 이제 퇴적 구조를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표준 화석은 아니에요. 알겠지? 남세균은 지금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세포 생명체들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다세포 생명체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룬 화석군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단세포를 동물이라고 하질 않아. 알겠지? 단세포는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그래, 미생물.
자, 동물군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얘는 다세포 생명체구나. 다세포 생명체구나.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다세포 생명체들의 흔적들, 집합의 흔적을 에디아카라라는 마을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한다. 알지? 그래서 순서는 뭐다? 성캄브리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서는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야. 왜? 남세균이 생기고 나서 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남세균이 짠 하고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자, 성캄브리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기에 뭐가 나타났다? 빙하기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말기에 뭐가 형성이 됐어요?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게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요? 대멸종이 나타나게 될 거야. 대멸종. 자, 일단 이제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으며, 자, 환경은 남조류에 의해서 이제 산소가 많아지니까 바다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바닷속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처음에 생길 때는 이제 먼저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요 산소를 이용하는 해양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캄브리아 대폭발에서 만들어진 해양 생명은 현재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생물종들이 거의 요때 그 조상들이 생겼다고 보면 돼. 알지? 그래서 캄브리아기 대폭발. 그 다음에 당연히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에 공기 중에 산소량이 많아져. 그래서 많아지기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오존층. 그래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중에서 유해 자외선, 생명체를, 그러니까 세균을 멸균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최초의 육상 생물이 고생대 중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치식물, 그 다음에 양서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거야. 자, 그 다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즉 대륙이 합쳐지면서 초대륙이 됐잖아. 그러니까는 대륙의 내부는 자,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자, 해류의 변화가 생기죠. 바로 뭐냐면은 해안선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해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 생물의 대멸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부른다. 자, 바로 이제 요렇게 나오고, 그럼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빠진 거 있지만 나중에 대멸종에 설명하겠지만은, 자, 큰 추대륙이 됐잖아. 그래서 내부는 건조해. 그래서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이때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 화산 활동이. 근데 화산 활동이 몇백만 년 동안 진행이 돼. 그럼 화산 활동이 몇백만 년 동안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화산 쇠설물, 특히 화산가스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가.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말에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산에 의해서 뭐 산승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육상 생명체들이, 그리고 해양이 또 산성화되면서, 그래서 해양 생명체, 그 해양 생명체는 거의 96% 이상 멸종하고 육상 생명체는 80% 이상이 멸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멸종에서는 요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많이 해요. 페름기 대멸종하고 공룡 대멸종.
그치? 중생대 말에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고생대 때 환경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생물 보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자, 여러분들 번성과 출현은 다르다. 자, 출현은 그 이전 지질 시대에 출현이 되는 거고요. 번성은 그 다음 시대의 지질 시대에 번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바다에는 삼엽층, 그러니까 이게 삼엽층이라는 게 절지 동물처럼 우리 진해처럼 있잖아. 이게 몸통이 있고 다리가 막 달려 있고 겉에 이제 껍데기가 있는 거야. 그 진해처럼 막 이제 절지 동물 막 이런 건데, 자, 푸줄리나 완종류. 그래서 완종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필석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추층을 푸줄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삼엽충인데 특히 왜 삼엽충을 얘기하냐면은 고생대 초반부터 삼엽충이 나타나요. 맞지? 그래서 요 순서대로 얘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고생대 초반부터 고생대 말까지 고르게 분포한 것이 삼엽충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류. 자, 이것이 뭐다? 최초의 척추동물. 맞지? 그래서 자, 고생대 중엽 이후부터 어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양서류, 그리고 곤충, 자, 이러한 것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은 양치식물, 그래서 양치식물하고 이끼류,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끼류가 먼저 육지에 도달해. 이끼류가 먼저 올라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양치식물이 이제 육지에 살고, 그 식물이 사니까 어떻게 동물들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끼, 양치식물, 그 다음에 자, 양서류, 요 순서대로 이제 육상 생명체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거시식물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요. 자, 출현은 처음 나타나는 것을 출현이라고 한다. 알겠니? 없다가 나타나는 것을 출현이라고 그래. 출현.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표준화서, 삼엽충, 고3, 그 다음에 여기에 빠졌지. 필석. 자,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양치식물이. 그랬을 때 이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고사리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산소의 농도가 좀 많아가지고서 좀 높았어. 그래서 이게 산소 때문에 이제 양치식물이 지금 우리 나무처럼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수풀림을 이뤘어. 양치식물의 수풀처럼 이뤘어. 그랬을 때 얘네들 있잖아. 대량으로 매몰이 돼요. 그래서 매몰이 돼서 뭘 만드냐면은 석탄층을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고생대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석탄기라고 해요. 석탄기. 그래서 고생대 석탄기에서 양치식물이 매몰이 되면서 만들어진 석탄을 우리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고생대. 야구 탈락이라며? 왜 대만, 지난번에도 한번 대만에서 대만한테 져가지고 탈락한 거야. 아, 나 호주였구나. 호주한테 져. 바보들. 바보들. 이제 우리 대만보다도 더 못하네. 자, 여기가 됐어? 자, 넘어갑니다. 이제 중생대로 갈게요. 중생대. 자, 판기아가 형성이 됐고요. 자, 시베리아 쪽, 러시아 쪽에서는 수백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자, 전체적으로 온난한 기후를 띠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나 고생대는 말기에 빙하기가 존재한다. 알겠지? 빙하기가. 하지만 중생대만큼은 자,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온난한 기후는 왜 그런다고 그랬어? 바로 활발한 화산 활동.
그치? 시베리아 지역 수백만 년 동안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실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자, 온난화고 뜨거웠단 말이지. 자, 그래서 온실효과가 컸고, 자, 그러다 보니까 판게하니까 어떻게 돼? 그 초대륙 중심 부분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여기는 건조해서 사막화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육상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육상 생명체들이. 자, 어쨌든 간에 자, 현재보다는 당연히 따뜻했다. 온도가 더 높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환경. 자, 지금부터 봐. 이제 중생대 초반에 자, 그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반까지 판게아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당연히 어떻게 돼? 이제 이 대륙이 이동하면서 즉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게아가 분리가 됩니다. 자, 판게아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대륙이 생성이 되고요. 바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하고 바다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생성된 바다 좀 보자. 대서양이 형성이 됩니다. 인도양도 형성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뭐야? 태평양이겠지. 나머지는 태평양 되겠지. 그래서 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뺀 나머지는 태평양이야. 그러니까 판게아를 놓고서 현재 우리의 태평양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왜 태평양 없어요? 아니, 판게아를 뺀 나머지 바다가 태평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이 되니까 자, 태평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자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신생대, 중생대부터 시작해서 신생대까지 태평양은 점점 더 줄어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지구가, 지원 없구나. 그래서 지원 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대륙이 어떻게 변할까 예측했을 때 이 태평양이 줄어들어서 아시아랑 아메리카랑 이게 딱 붙어가지고 다시 또 초대륙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초대륙은 거의 한 2.5억 년에서 3억 년, 4억 년 요 간격으로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한대. 그래서 이제 태평양은 점점 줄어들 거야.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그러니까 대륙이 만들어지고요,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서식 환경이 다양화가 됩니다. 폐렴기 대멸종, 폐렴기 대멸종 이후에 다시 생물이 재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해. 대멸종 다음에는 다시 생물이 번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꽤 많은 생물종들이 없어지더라도 대멸종이 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생물종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번성이 되냐? 바로 자, 파충류인데 이게 요 빙하기가 자, 중생대 때 빙하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파충류가 생겨요. 근데 대멸종이 있잖아요. 2번 일어요. 2번 있어요. 그래서 중생대 때 대멸종이 있으면 자, 이 대멸종은 2번 있는데 자, 첫 번째 대멸종이 언제냐? 중생대 초반. 그래서 요거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대멸종이 돼. 그래서 요때 어떤 거냐면 자, 양서류 아니 파충류가 언제 출현한다? 고생대 말에. 그럼 출현된 파충류는 큰 걸까 작은 걸까?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작은 파충류가 멸종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큰 파충류인 공룡이 번성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중생대 말에는 자, 바로 공룡의 대멸종이 생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 자, 공룡의 대멸종이 생긴다. 자, 그러니까 공룡의 대멸종이 생겼으니까 이때 뭐가 이제 나타날까? 작은 크기의 포유류가 출현이 될 거야. 항상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중생대 말 소행성, 운석하고 충돌하면서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대멸종. 그래서 대멸종은 중생대 때는 말기에 크게고 중생대 초반에는 아주 작은 대멸종이 생겨. 자, 그 다음에 생물은 당연히 파충류의 시대예요. 파충류의 시대. 알지? 파충류의 시대고요. 그 다음 동물은 바라에는 암모나이트, 조개 같은 거. 자, 육지에는 파충류, 특히 공룡 등이 번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형 포유류하고 조류가 중생대 후기에 출현하게 돼요. 작은 크기의 소형 포유류고요. 자, 조류가 있지. 조류. 이 조류도 파충류에서 진화가 된 겁니다. 알지? 그래서 공룡은 멸종이 됐다고 얘기를 안 해요. 자, 멸종됐지만 우리가 얘기한 대부분의 공룡이 멸종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룡이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 공룡의 후손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새야. 새. 그래서 공룡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조류할 때 조심할 게 뭘까? 익룡에서 조류로 진화한 것은 아니다. 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익룡이 시조새로 넘어갔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알겠니? 익룡은 그냥 공룡의 한 종이야. 알지? 공룡의 한 종이고 익룡에서 조류로 넘어가진 않았단 얘기야. 요거 하나 좀 기억하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생대 말주 후기에 거시식물. 자, 이게 뭐냐면은 씨앗이 바깥쪽에 있냐. 그치? 그래서 솔방울처럼, 그쵸?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이때 거시식물이 번성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씨앗이 과일이나 어느 안 속에 들어가 있는 속시식물이 이때, 자, 중생대 말쯤에 출현하게 됩니다. 항상 출현은 번성 이전 지질시대. 알겠지? 자, 그래서 표준화석, 암모나이트, 공룡, 자, 시조새. 시조새도 여기에 포함시키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서 뭐야?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태평양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생대야. 그리고 중생대 꼭 기억해. 빙하기 있어 없어? 없어. 알지? 자, 다음 이제 우리 신생대 볼게요. 신생대. 자, 소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이 됩니다. 물론 이 멸종되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게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간을 통해서 공룡이 멸종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먹이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달라져서 멸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큰 덩어리의 공룡이 이제 멸종이 되니까 이제 작은 크기의 공룡하고 작은 크기의 포유류가 살아남았다는 얘기야.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신생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온난합니다. 무조건. 근데 신생대는요, 신생대 후기, 빙하기 몇 번? 숫자 외우자. 몇 번? 4번. 그럼 빙하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그 사이가 몇 번이야? 3번의 사이가 있겠지. 그거를 간빙기. 그래서 빙하기 4번이면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 알겠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빙기. 그래서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가 나고. 자, 신생대 후기에 나타났다. 자, 그리고 판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대륙이 점점점 생기면서 대륙이 이동하잖아. 그래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자,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지고 대륙의 충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예전에 남극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륙하고 인도 대륙이 붙어 있었어. 판기아 때. 근데 분리가 되면서 인도 대륙이요. 자, 남반구잖아요. 남반구에 있는 인도 대륙이 북상해요. 멘틀 대륙에 따라서 이렇게 북상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가 유라시아 대륙하고 딱 충돌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만들어진 것이 히말라야 산맥이다. 자, 중생대 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성이 됐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 대서양하고 인도양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요. 확장이 되니까 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치? 줄어들고,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대륙, 수륙 분포, 대륙하고 해안선의 분포를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자, 신생대의 기후하고 수륙 분포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뭐냐면은, 빙하기가 오면은, 바닷물이 언단 말이야. 물론 다 얼진 않아. 모든 바다가 얼지 않아요. 적도 쪽까지 가지 않아요. 보통 한 이제 우리가 이제 북방우리가 북위로 따지면 한 2, 30도까지는 빙하로 덮여버려요. 2, 30도. 그러면 적도 쪽하고 북위 한 10도, 20도 요 사이까지는 그냥 온난한 거야. 자, 그러니까 바다가 얼어버리니까 바다 어떻게 돼? 육지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빙하기의 해수면이 줄어들고 육지가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적도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뜻한 온난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넓은 초원이 형성이 되면서 자 이 넓은 초원 때문에 자 우리가 종의 다양한데 정확히 말하면은 포유류의 다양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알겠지? 자 이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위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거가 나오냐면은, 일단은 전에 한번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포유류가 이 초원하고 초원이 형성하면서 포유류가 만들어졌을 때 일단 큰 공룡들이 멸종이 됐잖아. 그럼 작은 크기의 공룡들은 남아있었거든. 근데 이 작은 크기의 공룡들이 큰 공룡은 작은 크기의 작은 포유류를 우리가 못 잡잖아.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쥐를 어떻게 잡아? 쫓아가서 못 잡지. 근데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그치? 작잖아. 작으니까 빠르거든. 그러니까 공룡이 작은 포유류를 못 잡듯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쥐를 못 잡듯이, 하지만 고양이는 작거든. 그러니까 작은 공룡, 살아남은 작은 공룡들은 이 작은 크기의 포유류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크기의 포유류가 어떻게 돼? 살아남으려면 도망가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은 초원이 형성되고 수풀이 형성되면서 숲으로 이제 가는 포유류들이 많아졌어. 자, 그럼 이제 초원은 넓은 곳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포유류는요, 초원에 있던 포유류는 넓은 곳을 봐야 되니까 눈의 위치는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볼 수 있는 면이 각도가 넓어지겠죠. 근데 어떤 포유류는 숲으로 도망가. 숲으로 가요. 그럼 숲은 넓지 않고 좁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곳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 포커스를 좁혀야 되니까 눈의 위치가 이렇게 앞쪽으로 옵니다. 우리 사람처럼.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숲으로 간 포유류가 이제 현재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치? 영장류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라든가 침팬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몇백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짠하고 나타나게 인류의 조상. 그래서 네안데르탈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의 조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초원이 형성되면서 그러면 초원에 있는 포유류도 그래서 이 확장되니까 요게 포유류가 또 많아지잖아요. 초식부터 시작해서 그치? 육식동물처럼. 그래서 종의 다양화가 생겨요.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가 됩니다. 자, 동물은 자, 화폐석이 번성했고요. 화폐석. 그래서 화폐석은 플랑크톤의 일종인데 동전과 같다고 그래서 화폐석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육지에는요. 메모도 같은 큰 대형 포유류가 번성이 됐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인류의 조상 유인원이 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되는 거지. 자, 속시식물의 출현은 중생되고 번성은 신생대되고. 자, 이거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포유류가 번성하게 된 이유는 공룡의 멸종으로 경쟁자보다는 포식자라고 보면 돼. 그래서 경쟁자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포유류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크기가 작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몸에 털이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 빙하기와 간빙기에 적응을 잘한다. 그래서 절제적으로 뭐냐? 체온 조절. 그리고 또 하나가 뇌요, 뇌. 그래서 뇌용량의 증가로 어떤 지능적 행동이 가능했다. 지능적인 행동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고 뭔가 판단을 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신생대입니다. 됐니? 자, 이제 대멸종. 자, 지금까지 대멸종은 약 5번의 대멸종이 있다. 이제 그래서 대멸종은 총 5번 일어났습니다. 자, 고생대 때요. 하나, 둘, 셋. 3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하는 것이 요 3번과 5번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주로 이제 문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고생대 초 여기에는 자, 일단은 성캄브리아 말기에 빙하기가 나왔다고 그랬지? 추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요게 이제 생물 과의 수잖아. 혹시 이거 개문, 광목, 과, 속, 종. 그치?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류했을 때 가장 작은 단계야. 그래서 종의 수 해도 되지만은 자, 여기 우리가 과 가지고서 이제 많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요 과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과의 수. 자, 쉽게 말해서 생물 종의 수.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이렇게 쭉 증가하죠. 왜요? 왜 증가해요? 여기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잖아. 대폭발에 의해서 확 증가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대멸종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빙하기가 왔어요. 자, 빙하기가 와서 해수면이 내려가고요. 왜? 바닷물이 오니까. 자, 기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종류하고 삼엽충이 자, 멸종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그래서 여기 많이 멸종이 됐어요.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대멸종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지? 근데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대멸종. 자, 요것도 좀 알아두자. 여기에서 바닷속에 해양의 산소가 줄어들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바다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뭐 운석 충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혹시 너희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 봤어? 명절 때 보면 그거 있잖아. 뭐 오시엔이나 막 그치? 이런 데서 보면 TV에서 이제 많이 틀어주잖아. 케이블에서 투마로우 영화 보면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막 되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돼? 빙하기가 급속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빙하기, 그래서 있잖아, 아빠 신생대 때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빙하기 시대 때 그 지층을 조사했더니, 자, 우리 배웠잖아. 지층이라든가, 자, 그 빙하를 통해서 대기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빙하의 코어 연구,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 빙하기 때 지층이나 빙하를 연구했더니, 빙하기 바로 직전에 CO2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빙하기 바로 직전에는요, 온난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빙하기가 기온이 딱 떨어지는 빙하기 직전에 자, 지구 온난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온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니까 물에 녹아있는 산소는 어떻게 돼? 산소의 용해가 줄어들어.
기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체가 산소가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바다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돼? 산소를 이용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빙하기가 오면서, 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뭐, 때마침 운석도 충돌했고요. 뭐, 이거 이제 예측인데. 그래서 어류, 산호, 완종류, 삼엽충, 얘네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요 무산소화. 요건 좀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판기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폐름기 대멸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빙하기가 왔고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자, 운석 충돌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운석 충돌은 뭐 수렴없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륙 내부는 건조해지고요. 그래서 자, 이때 굉장히 많은 그치? 자, 이게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삼엽충 같은 고생대 표준화석의 생물들이 다 멸종하게 됩니다. 그치? 바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때 이제 요 사이에 기온이 올라가잖아. 그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그 화산 활동이 나타날 거야. 시베리아 지역에 몇백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자, 판게아가 분리가 되니까 지각이 이제 지각 변동이 커지겠지.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판게아 분리로. 자, 이게 몇백만 년 동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게 중생대 초반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뭐 이제 암모나이트라든가 완종류, 그러니까 해양 파충류 또는 이제 소형 파충류.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멸종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서 다시 생물종이 늘어나면서 여기 대형 파충류, 공룡이 번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룡이 번성하고 그러다가 중생대 말에 자, 이게 뚝 떨어졌지? 뚝 떨어졌지? 자, 이때 이제 뭐냐면은 소행성의 충돌. 그래서 소행성의 충돌. 자, 그리고 대규모 화산 폭발.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한번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반사시키면서 오히려 더 낮춘단 말이야. 그래서 기온이 하강되면서 자,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들, 암모나이트, 중생대 표준화석의 생명체들이 다 멸종이 됩니다. 자, 우리가 대멸종이 어느 하나의 이유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난 건 아니야.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대멸종이 일어난 건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요 사이에 대멸종 요 기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짧지만 요 당시에 가면 우리 인간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돼? 긴 시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그렇지?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좀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신생대 때는 아직은 대멸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현재 대멸종이 진행 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6차 대멸종.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거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아니잖아. 이건 전부 다 그치? 그 환경 요인이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자연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대멸종이 나타났지만 지금의 대멸종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고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멸종 잘 보시고 5개 대멸종 있다. 원인들. 그리고 신생대 때 대멸종이 없고 고생대 때 대멸종 3번, 중생대 때 2번.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대멸종이 나타나면서 항상 얘기하잖아. 대멸종 다음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다시 생물의 다양성이 복귀가 된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쭉 가다가 대멸종 떨어졌어. 쭉 가다가 떨어졌어.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생물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크게 뭐, 파충류에서 이제 뭐 포유류로 넘어가고, 뭐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로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자, 이런 형태는 있지만 어쨌든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하게 되더라. 그치? 자, 이 진화의 방향이 되겠죠. 진화는 결국 생물의 다양성이니까. 그래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조류에서 포유류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알겠니? 이제 그 다음에 해조류, 자, 이것이 이제 해조류 하게 되면 우리가 남세균처럼 남조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남조류. 자,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알지? 바로. 그래서 해조류는 식물이다. 자,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니까 식물이야. 동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 맞니? 동물성 플랑크톤은 소비자. 그래. 그래서 바로